뭐라고요? 박 상무가 청소부 할머니에게 물벼락을 퍼부었다고요. 그 인간은 그분이 누구신지 전혀 몰랐던 겁니다. 문제는 그 청소부 아주머니가 바로 이 회사, 미래그룹 윤 회장님의 사모님이셨다는 거죠. 매일같이 모욕과 비리를 일삼던 그 오만한 상무에게 할머니는 어떻게 통쾌한 복수를 했을까요? 낡은 고무장갑을 낀 강은숙 여사가 구내식당 한쪽 구석에 앉아 있습니다. 올해 71인 그녀는 식판에 담긴 밥과 국을 조용히 넘기고 있습니다. 회색빛 청소 유니폼은 세월의 흔적이 엿보이는 그녀의 몸을 더욱 초라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만큼은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날카롭게 주변을 살피며 무언가를 깊이 관찰하는 듯한 모습. 미래그룹 본사 구내식당 직원들은 그녀를 그저 말없는 청소 아주머니로만 여겼습니다. 아무도 그녀가 이 거대한 회사를 일군 윤 회장의 아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은숙은 국물 한 숟가락을 떠먹으며 며칠 전 남편과 나눈 대화를 떠올렸습니다. 여보,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 할까요? 은숙이 물었을 때 윤 회장은 그녀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었습니다. 아직은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시오. 당신 눈으로 직접 보고 느껴봐야 하오. 우리 회사가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어떻게 변해가고 있는지 말이오. 남편의 걱정 어린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은숙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식판을 정리하고 청소 도구를 챙겨 사무실 복도로 향하는 그녀의 발걸음은 유난히 무거웠습니다. 강은숙이 청소부로 위장 잠입한 것은 단순한 호기심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작년 말 남편이 장기 해외 출장을 다녀온 후 회사 분위기가 이전과 다르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30년 이상 함께 회사를 키워온 충직한 임원들이 하나둘 회사를 떠났고 남편의 얼굴에는 수심이 깊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은숙에게 조용히 털어놓았습니다. 우리 회사가 내가 모르는 사이에 사람 사는 정이 사라진 것 같소. 오직 돈과 실적만이 중요해진 듯하오. 은숙은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높게 솟은 미래그룹 본사 건물은 눈부신 봄 햇살 아래 위용을 뽐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 차가운 유리벽 안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마음도 과연 저렇게 빛나고 있을까요? 식당을 나서는 은숙의 눈에 2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젊은 여직원, 이사원이 들어왔습니다. 눈가가 퉁퉁 부어있는 모습이 안쓰러웠습니다. 은숙은 그 모습을 조용히 마음에 담아두었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젊은 시절의 아픈 기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남편과 함께 작은 식당을 운영하다 화재로 모든 것을 잃었던 그날. 불길 속에서 어린 아들을 구하려 뛰어든 남편마저 잃고 29의 나이에 홀로 남겨졌던 그 절망의 순간을요. 아줌마, 여기 바닥 좀 닦아요. 생각에 잠겨있던 은숙은 누군가의 짜증 섞인 목소리에 현실로 돌아왔습니다. 회의실 앞에서 나온 젊은 남자, 박 상무가 커피를 쏟은 바닥을 손짓으로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그는 은숙을 쳐다보지도 않고 휙 지나가 버렸습니다. 은숙은 묵묵히 걸레를 들고 쏟아진 커피 자국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게 누가 여기서 싸구려 커피 마시래. 지하 카페 가서 우아하게 마시지. 옆을 지나가던 다른 직원의 빈정거리는 말이 들렸습니다. 은숙은 분노보다는 씁쓸한 호기심을 느꼈습니다. 이 회사에서는 청소하는 사람을 이렇게 대하는구나. 20년을 홀로 지내며 은숙은 억척같이 살아왔습니다. 화재 보험금으로 작은 상가 건물을 사서 세를 놓고 틈틈이 동네 아이들에게 공부를 가르쳐주며 소소한 행복을 찾았습니다. 그러다 5년 전 고등학교 동문회에서 첫사랑이었던 지금의 남편 윤 회장을 다시 만났습니다. 아내와 사별하고 홀로 지내던 그는 은숙에게 두 번째 인생을 함께하자고 진심으로 청했습니다. 아주머니, 오늘부터 여기서 일하시는 거예요. 생각에 잠겨있던 은숙은 또다시 옆에서 들려오는 목소리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함께 청소를 하던 50대 초반의 여성, 최 여사가 말을 걸어왔습니다. 네, 오늘부터요.
저는 최영이라고 해요. 여기서 벌써 10년 넘게 일하고 있답니다. 최 여사는 따뜻한 미소와 함께 손을 내밀었고 은숙은 그 손을 맞잡았습니다. 진심 어린 온기가 느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강은숙이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려요. 최 여사는 은숙에게 건물 구조와 청소 구역에 대해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17층짜리 본사 건물은 생각보다 넓고 복잡했습니다. 특히 임원실과 주요 회의실이 있는 15층은 청소할 때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여기 15층은 특히 조심해야 해요. 박 상무님이라고 계신데 아주 까다로우시거든요. 은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 상무라는 이름을 머릿속에 다시 한번 새겼습니다. 남편에게서 몇 번 들어본 이름 같았습니다. 최근에 초고속 승진한 점고 야심만만한 임원이라고 했던가요. 그날 오후, 은숙은 15층 임원실 복도를 청소하고 있었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회의가 한창 진행 중인 모습이 보였습니다. 박상무로 보이는 30대 후반의 남자가 테이블을 주먹으로 내리치며 열변을 토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직원들은 잔뜩 겁먹은 표정으로 고개를 숙인 채 그의 말을 듣고만 있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직원들이 하나둘 지친 기색으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나온 여직원의 얼굴에는 마르지 않은 눈물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은숙은 그녀를 유심히 바라보았습니다. 아침 식당에서 보았던 바로 그 이 사원이었습니다. 할머니, 뭘 그렇게 쳐다봐요? 청소나 똑바로 하세요. 등 뒤에서 들려온 날카로운 목소리에 은숙은 깜짝 놀라 돌아섰습니다. 박상무가 불쾌한 표정으로 그녀를 쏘아보고 있었습니다. 늙으면 눈도 침침해지나? 이쪽 구석먼지 그대로 있잖아요. 박상무는 손가락으로 바닥 한쪽을 가리켰습니다. 은숙은 아무 말 없이 걸레를 들고 그곳을 닦았습니다. 박상무는 쯧쯧 혀를 차며 자기 사무실로 들어가 문을 쾅 닫아버렸습니다. 은숙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분노보다 깊은 슬픔이 어려 있었습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어찌 이리 무례할 수 있을까? 내가 누구인지 안다면 감히 저렇게 대할 수 있을까? 하지만 은숙은 이내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지금 자신은 그저 이름 없는 청소부일 뿐이니까요. 이 회사의 진짜 속살, 사람들의 민낯을 보기 위해 이곳에 온 것이니까요. 아주머니, 괜찮으세요? 복도 끝에서 걸어오던 젊은 남자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는 은숙이 아까 안쓰럽게 보았던 서류 뭉치를 들고 있었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저는 기획팀 김주임이라고 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김주임은 환한 미소를 지으며 다른 사무실로 들어갔습니다. 은숙은 그의 따뜻한 뒷모습을 잠시 바라보았습니다. 그래도 이 차가운 건물 안에 온기를 가진 사람이 있구나. 저녁이 되어 청소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은숙은 오늘 하루 동안 보고 겪은 일들을 마음속에 차곡차곡 새겼습니다. 윤 회장과 재혼한 지 5년. 그동안 그저 회장 사모님으로만 살아왔던 자신이 이제는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남편이 왜 자신에게 이 비밀스러운 임무를 맡겼는지 조금은 알 것 같았습니다. 고급 아파트 주차장에 도착한 은숙은 청소복을 벗지 않은 채 집으로 향했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마주친 이웃 주민은 청소복 차림의 그녀를 전혀 알아보지 못하고 스쳐 지나갔습니다. 은숙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옷이 날개라더니 옷이 사람을 가리는구나. 집에 들어서자 텅 빈 거실이 그녀를 맞았습니다. 남편은 중요한 계약 건으로 다시 해외 출장 중이었고 한동안 돌아오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은숙은 오히려 남편의 부재가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가 있다면 매일 밤 오늘의 이야기를 나누어야 할 테고 그러면 이 위장 생활을 이어가기 더욱 힘들었을 테니까요. 은숙은 샤워를 마치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오늘의 경험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박상무의 오만한 태도, 울고 있던 이 사원의 모습, 친절했던 김주임, 그리고 동료 청소부 최 여사의 따뜻함까지. 모든 것이 생생하게 되살아났습니다. 이 회사에서 진짜 보석 같은 사람들을 찾아내야겠어. 은숙은 중얼거리며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은 또 어떤 일들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을지 기대 반 걱정 반인 마음으로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은숙은 평소보다 일찍 출근했습니다. 아직 사무실에 사람들이 많지 않은 시간, 그녀는 조용히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15층 휴게실에 커피 머신이 고장 났다는 이야기를 어제 들었기에 가장 먼저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커피 머신 앞에 선 은숙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사실 그녀는 이런 기계 수리에 꽤 능숙했습니다. 젊은 시절, 생활비를 벌기 위해 가전제품 수리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던 경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청소부일 뿐, 기계를 함부로 만질 수는 없었습니다. 아주머니 오셨어요. 뒤에서 들려온 목소리에 은숙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어제 친절하게 인사했던 김주임이 서 있었습니다. 커피 머신이 고장 났나 봐요. 어제부터 작동이 안 되는데 아직 수리 기사를 부르지 않은 모양이에요. 김주임은 빈 머그컵을 들고 아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제가 한번 볼까요? 은숙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김주임은 놀란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아주머니, 혹시 이런 것도 고치실 줄 아세요? 젊었을 때 조금 만져봤어요. 은숙은 겸손하게 대답하며 커피 머신의 뒷면 덮개를 열었습니다. 복잡해 보이는 기계 내부를 익숙하게 살피는 그녀의 모습에 김주임은 감탄사를 연발했습니다. 여기, 물 공급 호스 연결 부위가 살짝 빠졌네요. 간단한 문제입니다. 은숙은 마른 걸레로 주변 물기를 닦아내고 호스를 단단히 다시 연결했습니다. 그리고 플러그를 꽂고 전원 버튼을 눌렀습니다. 기계가 웅 하는 소리를 내며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우와, 정말 대단하세요. 어떻게 이런 걸 다 아세요? 김주임이 진심으로 감탄했습니다. 은숙은 수줍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살다 보면 이런저런 기술을 배우게 되지요. 바로 그때 휴게실로 박상무가 들어섰습니다. 그는 은숙과 김주임을 번갈아 쳐다보더니 잔뜩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청소부가 함부로 회사 기물을 만지게 놔두면 어떡해요? 박상무의 날카로운 질책에 김주임은 움찔했습니다. 하지만 곧 차분히 설명했습니다. 상무님, 그게 아니라 아주머니께서 커피 머신을 고쳐주셨습니다. 어제부터 고장 나 있었는데. 누가 고쳐달랬어요? 괜히 건드렸다가 더 망가지면 당신이 책임질 겁니까? 박상무는 은숙을 쏘아붙이며 말했습니다. 은숙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분노가 치밀었지만 표정은 최대한 평온하게 유지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혹시 도움이 될까 해서. 청소나 제대로 하세요. 당신 주제에 어딜 나서서 기계를 고칩니까? 박상무는 싸늘하게 쏘아붙이고는 자리를 떠났습니다. 김주임은 미안한 표정으로 은숙을 바라보았습니다. 죄송해요, 아주머니. 상무님이 원래 좀. 은숙은 오히려 따뜻한 미소로 대답했습니다. 괜찮아요. 직장 생활하다 보면 다 그런 거지요. 어디든 저런 사람은 꼭 한 명씩 있기 마련이니까요. 김주임은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커피를 따라 나갔습니다. 홀로 남은 은숙은 향긋한 커피 향이 퍼지는 머신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 커피 향이 사라진 지 벌써 보름이 넘었지. 그녀는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남편이 늘 이곳 15층 휴게실에 들러 커피를 마시곤 했다는 사실을 기억해냈습니다. 어쩌면 이 기계가 고장 난 시점과 남편이 회사 분위기를 걱정하기 시작한 시점이 묘하게 겹치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오후, 은숙은 휴게실 한쪽 구석에서 잠시 쉬고 있었습니다.
청소를 거의 마쳤고 잠시 지친 다리를 쉬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때 동료 청소부 최 여사가 힘없는 발걸음으로 들어왔습니다. 얼굴에는 수심이 가득했습니다. 영희 씨, 무슨 안 좋은 일 있어요? 은숙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최 여사는 땅이 꺼져라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우리 아들 녀석, 민수가 대학에 합격했다고 연락이 왔어요. 기쁜 일인데 마음이 너무 무겁네요. 왜요? 당연히 축하할 일 아닌가요? 우리 민수가 공부는 곧잘 하는데 집안 형편이 어려워서요. 등록금만 어떻게 마련하면 좋을 텐데. 최 여사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은숙은 그녀의 거친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축하해요. 영희 씨, 아드님이 대학에 합격했다니 정말 대견하네요. 고맙습니다. 하지만 현실이 너무 막막해요. 애 아빠는 5년 전에 먼저 가고 제가 버는 이 박봉으로는 도저히 등록금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은숙은 깊이 공감했습니다. 자신 역시 젊은 시절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 힘겹게 살아왔기에 최 여사의 마음이 절절하게 와닿았습니다. 회사의 학자금 지원 제도 같은 건 없나요? 예전에는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몇 년 전에 없어졌대요. 박 상무님이 그런 복지는 회사 효율성을 떨어뜨린다고 주장해서. 바로 그때 휴게실 문이 벌컥 열리며 박 상무가 들어왔습니다. 그는 두 사람을 발견하더니 노골적으로 비웃음을 흘렸습니다. 또 일은 안 하고 여기서 농땡이 치고 있네. 월급 도둑들 같은 일하고. 최 여사는 재빨리 일어나 청소 도구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은숙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며 박 상무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방금 최 여사님 아드님 이야기를 듣고 있었습니다. 대학에 합격했다고 하네요. 그래서요? 청소부 아들이 대학은 무슨 공장에나 보내서 일 시켜요. 박 상무의 잔인한 말에 최 여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은숙은 더 이상 아무 말 없이 그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휴게실을 나섰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머릿속에 최민수라는 이름을 깊이 새겨 넣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수첩을 꺼내 그 이름을 또렷하게 적었습니다. 언젠가 이 이름이 반드시 필요할 때가 올 것이다.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은숙은 이제 회사 구석구석 지리에 익숙해졌고 사람들의 얼굴과 이름도 제법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특히 지하 문서 보관실에 남다른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곳은 사람들의 발길이 뜸한 곳이었고 오래된 회사 내부 문서들이 잠들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날도 은숙은 먼지가 자욱한 문서 보관실 청소를 자원했습니다. 다른 청소부들은 꺼리는 곳이었지만 그녀는 그곳에서 무언가를 찾고 있었습니다. 보관실 깊숙한 곳 2010-2015 재무 관련 서류라고 적힌 낡은 서류함이 눈에 띄었습니다. 은숙은 조심스럽게 서류함을 열었습니다. 빛바랜 문서들을 훑어보던 중 그녀의 눈에 심상치 않은 단어들이 들어왔습니다. 비자금, 사회이사 로비, 리베이트 수수, 분식회계. 복수는 그 문서들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놀랍게도 대부분의 문서 결제란에는 박상무의 서명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나는 악취는 먼지 냄새가 아니라 사람 마음 썩는 냄새였구나. 은숙은 나지막이 을조렸습니다. 그녀는 중요한 문서 몇 장을 몰래 휴대폰 카메라로 찍어두었습니다. 결정적인 증거가 필요할 때가 올지도 모르니까요. 문서 보관실 청소를 마치고 복도를 걷던 은숙은 여자 화장실에서 희미하게 흐느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화장실 문을 밀고 들어갔습니다. 칸막이 안에서 누군가 울고 있었습니다. 괜찮으세요? 은숙이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잠시 후 칸막이 문이 열리고 이 사원이 눈물에 젖은 얼굴로 나왔습니다. 아주머니. 이 사원은 당황한 듯 황급히 눈물을 닦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그녀의 얼굴은 눈물과 슬픔으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무슨 속상한 일이라도 있나요? 혹시 내가 도울 일이 있다면 말해봐요. 은숙은 따뜻하고 진심 어린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 사원은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은숙의 진심 어린 눈빛에 인해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박 상무님이 자꾸 어깨에 손을 올리고 퇴근 후에 단둘이 술 마시자는 걸 거절했더니 이번 중요 프로젝트에서 저를 빼버렸어요. 이 사원의 목소리는 억울함과 분노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은숙은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느꼈지만 표정은 최대한 차분하게 유지했습니다. 다른 분들에게 이 사실을 이야기해 봤나요? 다들 그냥 웃어넘기라고만 해요. 조금만 참으면 괜찮아질 거라고. 은숙은 이 사원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건 참고 견디는 게 아니라 잘못된 것을 외면하는 거예요. 부당한 일은 반드시 바로잡아야만 해요. 이 사원은 놀란 듯 은숙을 바라보았습니다. 나이든 청소부의 입에서 나온 예상치 못한 단호함의 의외라는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박 상무님은 회장님과도 막역한 사이라고 하던데요. 은숙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박 상무가 스스로 그런 소문을 퍼뜨리고 다녔다는 사실을 새롭게 알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진실은 언젠가 반드시 밝혀지게 되어 있어요. 혹시 지은 씨, 증거 같은 건 가지고 있나요? 증거요? 상무님과의 대화 내용이나 메시지, 녹음 파일 같은 거 말이에요. 이 사원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작은 목소리로 고백했습니다. 사실 혹시 몰라서 몇 번 통화 내용을 녹음해 둔 게 있어요. 은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확신이 서려 있었습니다. 아주 잘했어요. 그 증거 절대 잃어버리지 말고 잘 보관해 두세요. 언젠가 반드시 필요할 때가 올 테니까요. 이 사원은 여전히 의아한 표정이었지만 은숙의 말에서 이상한 위안과 용기를 얻은 듯했습니다. 두 사람은 화장실을 나와 각자의 길로 향했습니다. 그날 오후 은숙은 15층 회의실 청소를 하고 있었습니다. 회의가 막 끝난 직후라 방 안은 상당히 어수선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마시다만 물컵과 서류들이 어지럽게 흩어져 있었고 의자들은 제멋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은숙이 물컵을 정리하고 있을 때 박 상무가 다시 회의실로 들어왔습니다. 그는 무언가를 다급하게 찾는 듯했습니다. 내 파일 못 봤어요. 박 상무가 신경질적으로 물었습니다. 은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저는 못 봤습니다. 이럴 수가. 아주 중요한 자료인데. 혹시 당신이 치운 거 아니에요? 박 상무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고 의심의 눈초리로 은숙을 쏘아보았습니다. 은숙은 여전히 침착했습니다. 저는 물컵만 정리했습니다. 서류에는 손대지 않았습니다. 에이, 당신같이 나이 들고 정신없는 사람은 기억력도 형편없을 텐데. 분명 당신이 어디다 치워놓고 잊어버린 걸 거야. 박 상무는 버럭 화를 내며 책상 위에 놓여있던 물통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는 바닥에 물을 확 쏟아 버렸습니다. 자, 이제 이게 당신 일이요. 청소부니까. 그는 비웃으며 은숙의 어깨를 강하게 밀쳤습니다. 은숙은 균형을 잃고 넘어질 뻔했지만 가까스로 옆에 있던 의자를 붙잡아 몸을 지탱했습니다. 주변에 있던 다른 직원들은 모두 못 본 척 고개를 숙이거나 시선을 피했습니다. 은숙은 아무 말 없이 걸레를 들고 쏟아진 물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에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결의에 찬 빛이 번뜩였습니다. 참는 것도 한두 번이지. 이제는 행동해야 할 때다. 저녁이 되어 퇴근하는 은숙의 마음은 천근만근 무거웠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목격한 추악한 현실이 그녀를 괴롭혔습니다.
박상무의 파렴치한 폭력, 이사원의 하염없는 눈물, 최 여사의 깊은 시름. 모든 것이 그녀의 가슴을 아프게 짓눌렀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은숙은 샤워를 마치고 침대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작은 노트를 꺼내 오늘 있었던 일들을 상세하게 기록했습니다. 이 기록들이 언젠가 세상을 바꿀 중요한 증거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여보, 당신이 왜 내게 이런 어려운 부탁을 했는지 이제야 조금 알 것 같아요. 은숙은 남편의 사진을 바라보며 나지막이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굳게 결심했습니다. 이 회사에 골마 터진 문제점들을 모두 드러내고 진정한 변화를 이끌어내겠다고 말이죠. 다음 날, 은숙은 평소보다 훨씬 일찍 출근했습니다. 아직 사람들이 거의 오지 않은 이른 아침, 그녀는 조용히 청소 도구를 챙겼습니다. 오늘은 남편이 사용하던 회장실을 청소할 예정이었습니다. 회장실로 향하는 은숙의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지금 남편은 멀리 있고 오직 자신만이 이 거대한 조직의 진실을 마주하고 있다는 외로움과 책임감이 동시에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깊은 숨을 내쉬며 회장실 문을 열었습니다. 넓고 쾌적한 회장실은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통유리 창밖으로는 서울 시내가 시원하게 펼쳐져 있었습니다. 은숙은 천천히 실내를 둘러보았습니다. 남편의 손길과 취향이 곳곳에 묻어나는 듯했습니다. 책상 위에는 액자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은숙과 남편의 행복한 결혼식 사진이었습니다. 은숙은 액자를 조심스럽게 들어 올려 바라보았습니다. 남편이 이 사진을 늘 곁에 두고 있다는 사실에 가슴 뭉클한 고마움을 느꼈습니다. 청소를 하던 중 은숙은 우연히 책상 서랍 하나가 살짝 열려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 안에는 미래 그룹 창립 50주년 기념행사 기획안이라는 제목의 서류가 들어 있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이 바로 창립 기념일이었습니다. 창립 기념일. 모든 직원이 한자리에 모이는 날이구나. 은숙은 중얼거렸습니다. 바로 그때 회장실 문이 열리고 총무부장이 들어왔습니다. 아, 여기 계셨군요. 청소 중이신가요? 네, 막 시작했습니다. 회장님께서 오늘 오전에 잠시 회사에 들르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깨끗하게 잘 부탁드립니다. 총무부장의 말에 은숙은 깜짝 놀랐습니다. 남편이 오늘 온다니 전혀 예상치 못한 소식이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총무부장이 나가자 은숙은 서둘러 청소를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는 평소처럼 다른 층 청소를 하기 위해 자리를 옮겼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온통 곧 도착할 남편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오전 10시경, 회사 로비가 평소보다 분주해졌습니다. 회장이 온다는 소식에 직원들이 술렁이며 기대감에 차 있었습니다. 은숙은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잠시 후, 검은색 고급 세단이 회사 정문 앞에 멈춰 섰고, 남편이 차에서 내렸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위엄 있고 당당한 모습이었습니다. 회사 임직원들의 깍듯한 인사를 받으며 그는 엘리베이터 홀로 향했습니다. 은숙은 그런 남편의 모습을 바라보며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하지만 지금 자신은 그저 초라한 청소부일 뿐 그에게 다가갈 수 없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회사 전체가 더욱 분주해졌습니다. 회장이 각 부서를 순시하며 직원들을 격려한다는 소식이 퍼졌기 때문입니다. 은숙은 15층 청소를 하면서 혹시라도 남편과 마주칠까봐 조마조마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순간이 왔습니다. 은숙이 15층 복도를 청소하고 있을 때 엘리베이터 문이 띵 소리와 함께 열리고 남편이 여러 임원들과 함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은숙은 재빨리 고개를 숙이고 청소에 열중하는 척했습니다. 일행이 그녀 옆을 지나가는 동안 은숙은 숨을 죽였습니다. 남편이 그녀 앞에서 잠시 걸음을 멈추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의 깊은 눈빛에서 은숙은 무언의 메시지를 읽을 수 있었습니다. 잘하고 있소라고 말하는 듯한 깊은 신뢰와 격려가 담긴 눈빛이었습니다. 일행이 지나간 후 은숙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곧 모든 것을 세상에 드러낼 그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은숙은 남편의 사무실 앞에서 복도 청소를 하고 있었습니다. 긴 회의가 끝나고 임원들이 하나둘 사무실을 빠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남편이 나왔을 때 은숙은 몰래 그에게 눈길을 주었습니다. 남편은 그녀를 향해 아주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는 스쳐 지나가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창립 기념일에 모든 직원이 모일 거요. 은숙은 그 말의 의미를 즉시 알아차렸습니다. 창립 기념일, 바로 그날이 디데이라는 신호였습니다. 은숙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3일 안에 모든 준비를 끝내야 해. 은숙은 마음속으로 굳게 다짐했습니다.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보고 듣고 경험한 모든 것들, 비밀리에 수집한 모든 증거들을 완벽하게 정리해야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은숙은 작은 메모장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기록해온 모든 사건들을 시간 순서대로 항목별로 꼼꼼하게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최 여사 아들의 안타까운 사연, 이 사원이 겪은 끔찍한 성희롱과 직장 내 괴롭힘, 박상무의 습관적인 폭언과 폭력, 그리고 지하 문서 보관실에서 발견한 비리 의혹 증거 자료까지 모든 것을 하나도 빠짐없이 체계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이제 행동해야 할 때다. 은숙은 결연한 의지를 다졌습니다. 창립 기념일 바로 그날 모든 것을 만천하에 드러낼 것이라고. 더 이상 침묵하며 방관할 수만은 없었습니다. 이 병든 회사를 다시 건강하고 사람 사는 정이 넘치는 곳으로 만들기 위해 그녀는 용기를 내어 행동해야만 했습니다. 창립 기념일 하루 전, 은숙은 회장 전용 휴게실에 있는 커피 머신을 다시 한번 세심하게 점검했습니다. 그녀는 며칠 전부터 틈틈이 이 기계를 몰래 손봐왔습니다. 남편이 가장 좋아하던 그 특별하고 향긋한 원두 커피 향을 다시 완벽하게 만들어내기 위해서였습니다. 이제 됐어. 은숙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내일 남편이 회사에 도착하면 가장 먼저 이 깊고 풍부한 커피 향이 그를 반길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만이 아는 작은 신호였습니다. 모든 준비가 끝났다는 신호 말입니다. 집으로 돌아온 은숙은 옷장 깊숙한 곳에 넣어두었던 단정한 정장을 꺼냈습니다. 내일 입을 옷이었습니다. 청소부 유니폼 안에 입을 그녀의 진짜 모습을 보여줄 정장이었습니다. 그녀는 정성껏 옷을 다림질하며 다가올 내일을 생각했습니다. 심장은 긴장감으로 빠르게 뛰었지만 동시에 정의를 실현할 수 있다는 설렘과 기대감이 함께했습니다. 창립 기념일 아침, 은숙은 평소보다 더욱 일찍 출근했습니다. 오늘은 그녀에게, 그리고 미래 그룹에게 매우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회사 로비에는 이미 창립 50주년 기념 현수막이 화려하게 걸려 있었고, 직원들은 평소보다 들뜬 모습으로 출근하고 있었습니다. 은숙은 평소와 다름없이 청소를 시작했지만, 마음은 전혀 평소 같지 않았습니다. 오늘, 그녀는 이 회사의 모든 것을 바꿀 것입니다. 더 이상 어둠 속에 숨지 않을 것입니다. 오전 10시, 기념식이 시작되기 직전, 은숙은 회장실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이미 남편이 와 있었습니다.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겨 있다가 은숙이 들어서자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준비됐소? 남편이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은숙은 결연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모든 준비는 끝났어요. 후회하지 않겠소? 아니요. 이건 옳은 일이에요.
우리 회사를 위해서, 그리고 여기서 땀 흘려 일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반드시 해야 할 일이니까요. 남편은 따뜻하고 자랑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는 은숙에게 다가와 그녀의 두 손을 꼭 잡았습니다. 당신 덕분에 나도 용기를 낼 수 있었소. 정말 고맙소. 두 사람은 잠시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의 눈빛 속에는 오랜 세월 함께하며 쌓아온 깊은 신뢰와 변함없는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자, 이제 가시죠. 모두가 기다리고 있을 거요. 남편의 말에 은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아직 청소부 유니폼을 입은 그대로였습니다. 먼저 가세요. 저는 조금 후에 내려가겠습니다. 남편은 그녀의 뜻을 이해한다는 듯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는 먼저 사무실을 나섰습니다. 홀로 남은 은숙은 가방에서 작은 USB 메모리를 꺼내 컴퓨터에 연결했습니다. 그동안 모아온 박상무의 비리와 만행에 대한 모든 증거 자료가 담긴 USB였습니다. 이제 진실을 보여줄 시간이야. 은숙은 나지막이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는 파일들을 마지막으로 확인한 후 USB를 다시 가방에 조심스럽게 넣었습니다. 오전 11시, 대강당에서는 미래 그룹 창립 50주년 기념식이 한창 진행 중이었습니다. 전 임직원이 모여 강당을 가득 메웠고, 무대 위에는 남편인 윤 회장이 서 있었습니다. 그는 회사에 빛나는 역사와 희망찬 미래 비전에 대해 열정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은숙은 여전히 청소부 복장 차림으로 대강당 뒤편 구석에 서 있었습니다. 곧 그녀의 차례가 다가올 것이었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 빠르게 뛰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께 아주 특별한 한 분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회장의 말에 객석의 직원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대체 누구일까 하는 호기심 어린 시선들이 무대 위로 쏠렸습니다. 이분은 최근 몇 주 동안 그 누구보다 우리 회사를 가장 가까이에서 가장 낮은 곳에서 묵묵히 지켜보신 분입니다. 아마 여러분 중 많은 분들이 매일 이분을 스쳐 지나갔을 테지만 제대로 알아보지는 못하셨을 겁니다. 회장의 말에 궁금증은 더욱 커져갔습니다. 은숙은 깊은 숨을 내쉬고 천천히 무대 쪽을 향해 걸음을 옮겼습니다. 이분은 바로 그동안 우리 회사 곳곳을 깨끗하게 청소해 주셨던 분입니다. 은숙이 무대 위로 올라서자 강당 안의 모든 사람들이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여기저기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 할머니. 매일 우리 사무실 청소하시던 분인데, 회장은 은숙의 손을 잡고 마이크 앞으로 이끌었습니다. 그리고는 장난기 어린 미소와 함께, 하지만 모두가 들을 수 있을 만큼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우리 여보, 이제 한 말씀 하시지. 그 순간, 강당 안은 물을 끼얹은 듯 완벽한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모든 직원들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무대 위에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앞자리에 앉아있던 박상무의 손에서 커피잔이 쨍그랑 소리를 내며 바닥으로 떨어지는 소리만이 유일하게 정적을 깨뜨렸습니다. 은숙은 마이크 앞에 서서 잠시 숨을 고른 후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강은숙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미래 그룹 윤 회장의 아내입니다. 그 말과 동시에 수백 개의 휴대폰 카메라 렌즈가 일제히 은숙을 향했습니다. 사람들의 놀라움과 충격은 극에 달했습니다. 지난 몇 주 동안 저는 평범한 청소부로 위장하여 이 회사의 가장 깊숙한 곳까지 속속들이 살펴보았습니다. 제 남편이 그토록 걱정하고 염려하던 이유를 제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은숙은 천천히 청소 유니폼의 단추를 하나씩 풀기 시작했습니다. 그 초라한 유니폼 아래에는 단정하고 품위 있는 정장이 감춰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유니폼을 벗어 옆에 놓았습니다. 동시에 무대 뒤편의 대형 스크린에는 은숙이 평소 정장을 입고 남편과 함께 찍은 사진들이 나타났습니다.
저는 이곳에서 많은 것을 보고 느꼈습니다. 훌륭하고 아름다운 모습들도 있었지만 동시에 너무나 안타깝고 가슴 아픈 현실들도 목격했습니다. 은숙은 가방에서 준비해온 USB를 꺼내 기술팀 직원에게 건넸습니다. 곧 스크린에는 그녀가 비밀리에 모아온 증거 자료들이 하나씩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회사에는 정말 훌륭한 인재들이 많습니다. 기획팀 김 주임처럼 성실하고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 아는 분, 청소부 최영희 씨처럼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자녀를 위해 헌신하는 분, 그리고 이지은 사원처럼 부당한 대우 속에서도 묵묵히 자신의 맡은 바 소임을 다하는 분. 이런 분들이야말로 우리 미래 그룹의 진정한 보물입니다. 객석 곳곳에서 공감의 웅성거림이 커졌습니다. 은숙은 잠시 말을 멈추었다가 다시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자신의 권력을 남용하여 다른 이들을 괴롭히고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녀의 날카로운 시선이 객석의 박상무를 향했습니다. 박상무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박상무. 당신은 이지은 사원에게 지속적으로 성희롱을 일삼았습니다. 그리고 김 주임을 학벌로 차별하며 모욕했지요. 최영희 씨의 아들이 어렵게 대학에 합격했다는 소식을 듣고는 비웃었습니다. 심지어 청소하는 저에게 폭언과 폭력을 행사하기까지 했습니다. 박상무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습니다. 이건 전부 조작이야. 누가 저런 터무니없는 말을 믿겠소? 은숙은 흔들림 없이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럼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직접 판단해 주십시오. 과연 제가 거짓말을 하는 것일까요? 스크린에는 박상무의 비리 의혹 문서, 폭언 녹취 파일, 이지은 사원에 대한 성희롱 정황이 담긴 통화 녹음, 그리고 은숙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장면이 담긴 CCTV 영상이 차례대로 상영되었습니다. 당당하는 충격과 경악으로 술렁였습니다. 회장이 다시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그의 표정은 단호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저는 미래 그룹의 회장으로서 몇 가지 중요한 결정을 내리고자 합니다. 첫째, 박상무를 즉시 해임하고 모든 직위에서 파면합니다. 둘째, 즉시 특별 내부 감사팀을 구성하여 관련된 모든 비리를 철저히 조사하고 법적 책임을 묻겠습니다. 셋째, 앞으로 직원들의 복지와 인권을 최우선으로 보호하는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하고 강화하겠습니다. 직원들 사이에서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회장은 감격에 찬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특별히 발표할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 그룹의 자랑스러운 전통이었던 미래 장학금 제도를 오늘부로 다시 부활시키겠습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영광의 수혜자는 헌신적인 어머니 최영희 씨의 아들 최민수 군입니다. 최 여사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놀라움과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은숙은 따뜻한 미소로 그녀를 바라보며 격려했습니다. 또한 성실함과 뛰어난 능력을 보여준 기획팀 김 주임을 오늘부로 팀장으로 승진시키겠습니다. 김 주임은 어안이 벙벙한 표정이었습니다. 주변 동료들이 진심으로 그를 축하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용기 있게 진실을 밝히는 데 도움을 준 이지은 사원은 새로 설립될 사내 인권위원회의 초대위원으로 위촉하여 그녀의 용기와 경험이 우리 모두에게 귀감이 되도록 할 것입니다. 이어서 회장은 직원 처우 개선, 공정한 평가 시스템 도입 등 더 나은 회사를 만들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들을 발표했습니다. 직원들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희망과 기대감이 가득 피어올랐습니다. 기념식이 끝난 후 은숙은 청소부들이 휴식을 취하는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이제는 회장 부인으로서가 아니라 얼마 전까지 그들의 동료였던 사람으로서 진심 어린 인사를 전하고 싶었습니다. 사무실에 들어서자 안에 있던 모든 청소부들이 놀란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잠시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때 최 여사가 다가와 은숙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사모님,
최 여사의 눈에는 감사의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습니다. 은숙 역시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아니에요, 영희 씨, 제가 오히려 고마워요. 여러분 덕분에 제가 정말 많은 것을 배우고 느꼈으니까요. 다른 청소부들도 하나둘씩 다가와 은숙을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처음의 어색함은 금세 사라지고 곧 그들 사이에는 편안하고 따뜻한 대화가 오갔습니다. 어머, 오늘은 김밥 싸오셨네. 한 아주머니가 도시락을 펼치며 말했습니다. 모두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이모님. 아니, 사모님. 아니지, 그냥 우리 은숙씨. 최 여사의 재치 있는 말에 사무실은 정겹고 유쾌한 웃음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은숙은 그들과 함께 둘러앉아 소박하지만 정겨운 점심 식사를 나누었습니다. 그것은 어쩌면 지난 몇 주 동안 그녀가 경험했던 가장 행복하고 의미 있는 시간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저녁, 모든 공식 일정을 마친 은숙은 남편과 함께 회사를 나섰습니다. 해 진녘 하늘은 아름다운 노을로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참 잘했소. 당신답게 말이요. 남편이 은숙의 손을 잡으며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은숙은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우리 둘이 함께 피땀 흘려 만든 회사잖아요. 이제 다시 사람 냄새나는 곳으로 만들어가요. 우리 두 사람은 손을 꼭 잡고 천천히 걸었습니다. 그들의 뒤로 미래 그룹 건물이 따스한 노을빛을 받아 황금빛으로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배경에는 잔잔하고 아름다운 피아노 선율이 흐르는 듯했습니다. 6개월 후, 미래 그룹은 눈에 띄는 변화를 겪었습니다. 청소직을 포함한 모든 계약직 직원들의 정규직 전환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졌고, 직원 복지 시스템과 소통 채널 역시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회사 로비 한쪽 벽에는 새로운 문구가 새겨진 동판이 걸렸습니다. 사람은 보이는 옷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의 눈으로 보아야 진정한 가치가 보입니다. 바로 강은숙 여사의 말이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정식으로 미래그룹 사회공헌위원회의 위원장이 되어 소외된 이웃을 돕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다양한 활동들을 열정적으로 이끌고 있었습니다. 최 여사의 아들 민수는 미래 장학금 덕분에 무사히 대학에 진학하여 꿈을 향해 열심히 공부하고 있었고, 이지은 사원은 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 방지를 위한 캠페인을 주도하며 많은 직원들의 지지와 존경을 받았습니다. 최대리에서 승진한 김 팀장은 자신의 팀을 훌륭하게 이끌며 회사의 핵심 프로젝트들을 연이어 성공시켰습니다. 박 상무는 회사를 불명예스럽게 떠났고, 그의 비리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었습니다. 정의는 비록 더딜지라도 반드시 실현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듯했습니다. 은숙은 이제 더 이상 청소부 복장을 입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매주 한 번씩 시간을 내어 청소부 직원들과 함께 식사를 하며 그들의 소소한 이야기들에 귀를 기울입니다. 사람들의 목소리에 진심으로 귀 기울이는 것. 그것이 그녀가 이번 경험을 통해 배운 가장 크고 소중한 교훈이었으니까요. 지금 당신 곁에 있는 그 사람, 당신은 정말 그 사람에 대해 잘 알고 계신가요? 어쩌면 그분이야말로 당신이 미처 알아보지 못한 숨겨진 천사일지도 모르잖아요. 강은숙 여사의 이야기는 많은 이들에게 깊은 울림과 영감을 주었습니다. 나이와 지위, 겉모습을 넘어 사람의 진정한 가치를 꿰뚫어 볼 줄 아는 그녀의 지혜로운 눈과 용기 있는 행동은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아직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수많은 숨은 영웅들이 있습니다. 어쩌면 오늘 당신이 무심코 스쳐 지나간 그 사람이 바로 내일의 세상을 바꿀 영웅일지도 모릅니다. 중요한 것은 사람을 겉모습이 아닌 그 안에 담긴 진실한 마음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닐까요? 강은숙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만 그녀가 남긴 메시지는 계속해서 우리 마음속에 잔잔한 파문을 일으킬 것입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며 진정한 변화는 평범하지만 용기 있는 한 사람의 작은 행동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말이죠. 그리고 기억하세요. 당신도 언제든 그 용기 있는 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당신의 작은 선한 행동 하나가 세상을 더욱 따뜻하고 아름답게 바꿀 수 있으니까요. 강은숙 할머니의 이야기가 우리 모두에게 그런 용기와 희망을 전해주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